설 연휴 안전하고 다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속 명절 와중에 새로운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은 1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확산세보다 좀 더 빠른 양상이다 보니 연휴 동안에 대이동을 마치고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유행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에도 아랑곳 없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43명, 처음으로 18,000명대의 하루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틀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PCR 검사 양성률도 최고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증가하며 9.3%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지금보다 폭증해 정부 예측대로 2월 중순 3만 명대의 하루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돌리고 있어서 일부 환자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재택 치료자는 이미 8만 명을 넘어서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10만 2천 명에 조만간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환자 진료 체계나 자택에서 격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 때문에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입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16.3%에 그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272명, 사망자는 17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강한데 좀 덜 치명적인 아이가 돌면서 치료제가 개발됐고 이젠 서서히 마무리가 되겠구나. 다만 급격하고 즉각적인 일상 회복은 이르며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대로 돌아갈 경우 다시금 치명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닷새 동안의 설 연휴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행렬은 오늘 일찌감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차들이 여전히 많죠?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지금은 소통이 원활한 모습인데요. 오후부터 기경 차량이 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중 가장 많은 49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CCTV 화면 보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은 차들이 줄을 이어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부산 방향으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차들이 몰려 좀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목포 방향으로는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9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편입니다. 지금 부산과 광주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 10분, 대전에서는 3시간 1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행선으로는 정체가 이미 풀렸고 서울 방향 정체는 오늘 자정쯤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42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33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 대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내일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막혔다가 내일 밤 10시쯤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성휴게소 등 휴게소 7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진단검사를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은 설 맞춤형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종친 어르신을 만났고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화도의 최북단을 방문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민년 설날 한복을 차려입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 경주이시 종친에는 물론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양인 안동 김씨 화수회까지 참석해 경북 지역과의 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KTX 구미역 신설 등 지역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경선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구미에 공약하신 바를 실사구시적으로 수용해서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조속히 완결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선 주택 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해 공개하고 소음 차단형 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층간소음 해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강화 최북단의 강화 평화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집권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추진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사드 추가 배치 등 대북 강경기조를 연일 부각시켰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강화 전통시장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명절에도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방역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최근 귀국한 딸 안설이 박사와 배우자 김미경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의료 봉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보니 이 심사 과정에서 한일 간 역사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일본 가기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佐渡の金山に関するユネスコへの推薦を決定する閣議了解を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추천 대상은 사도광산 중 19세기 이전 에도 시대의 금광 관련 유적들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시설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사도광산이 있는 지자체에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改めてね、一歩前進ですよね。これから世界遺産登録実現に向けてまだまだやるべきこと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 한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강행했지만 유네스코 심사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위는 지난해 7월 추천서 제출 전에 당사국 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인지치 신문은 사설에서 기시다 정권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표를 의식했다며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등록이 위태롭게 되면 지역의 생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 역사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強制労働が行われたかのような韓国側の主張はですね、我が国の立場に鑑み受け入れられないとこう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정상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는 내년 여름쯤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한일 양자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심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겨울올림픽. 설날인 오늘도 우리 선수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꿈의 무대에서의 활약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컨디션 조절하랴, 코로나 조심하랴,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유럽의 강력한 메달 후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대회 출전이 불발되는 등 방역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선수단이 합동으로 지냈던 설 차례. 함께 떡국도 나눠 먹고 힘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선수촌에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개막식 기수 곽윤기와 김아랑 등이 대표로 설날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쉴 새 없이 링크를 돌고 장비를 점검하고 눈과 얼음을 지치면서 우리 선수들은 이곳 베이징에서 연글 저마다의 꿈을 가슴에 품으며 특별한 설날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밝힌 6번째 올림픽을 맞는 이채원은 더 특별합니다. 이번 설날을 엄마랑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한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직까지 제 딸이 얘기해주던 목소리가 계속 이게 귀에서 되게 맴돌아요. 1등이 아니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로 힘을 얻고 아빠 잘하고 갈게, 도희야. 도희 고마워요. 고마워. 전화할게요. 손자 생각뿐인 할머니로 각오를 다져봅니다. 외할머니께서 제가 안 와서 좀 섭섭하시다고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설 선물을 좀 메달을 갖다 주면. 오늘도 유럽의 메달 후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개막을 코앞에 두고 대회 출전이 불발되는 등 선수들의 걱정과 긴장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 경기장마다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